유산화의 에너자이저, 유산화의 긍정 에너지, 투스타다이아몬드 권현진 리더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현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 행사장에 우리 코아2의 어치버분들도 오시죠. 이번 행사장 처음 오셨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 이 코아2에 처음 왔다. 죄송해요. 코아1. 이게 어설퍼도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설프다고 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설픔을 어떻게 좀 회복할까 하는데 이게 뼛속까지 어설퍼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 강의 주제를 저희 강의 어떻게 정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희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는 교육분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각 리더들한테 교육에 대한 강의 컨텐츠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1대1 미팅에서 10분 안에 내 편 만들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도 내 편으로 만들기 진짜 힘든데 그 편을 어떻게 만들어 10분 안에.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강의 주제를 좀 바꿨어요. 10분 안에 잠시만요. 상대와 친해지기. 누군가를 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강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냥 우리 10분 안에 그 사람과 내가 가까운 사람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저한테 왜 맡겼을까 봤더니 제가 어디를 가면 뭐 여행을 가든 프로모션 행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을 한 명씩 만들어요. 회사에서 보내줬던 크루즈 여행에서 또 거기 근무하고 계신 승무원이 또 파트너가 됐었고요. 그리고 괌 여행을 보내줬는데 거기서도 또 웨이트리스 분, 그러니까 서빙 하시는 분이 또 제 사업자가 됐고요. 어느 장소에 가면 제가 유산화 사업을 전달해서 그들이 이 사업이나 이 제품을 알리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덮어놓고 내가 유산화 사업을 얘기하고 막 만나자마자 저기요 유산화가 좋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시작부터 또 미팅이 진행되고 내가 이 사업을 보여주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이 사업 만났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사실 물건을 팔아본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좀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원래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밝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오버하는 그런 기질이 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저의 파트너셨던 분이 옷가게를 하셨었는데 그 옷가게에 제가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업이나 저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누가 가게에 오는데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너무 밝은 거야. 너무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갔다는 거죠. 먼저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아니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꼭 인사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저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계산하고 나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기분 좋은 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 이 힘들잖아. 식당 일도 힘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가치가 있다거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청소하거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경비 아저씨나 청소부 아줌마들한테도 인사를 잘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도 인사 잘하시고 근무하신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보고 내가 주변에 스쳐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 먼저 관심 가져주고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멀뚱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한마디라도 더 건네주고 이러면서 평소에도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과 관계없이도 가까워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1대1 미팅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와 친해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1대1 미팅이라는 게 컨택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가 1대1 미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대1 미팅에서 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사업을 안내하든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1대1 미팅을 하러 가면요. 만약에 누구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2대1 미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저한테 정보만 주고 저한테 툭 던져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콜드랑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미팅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너무 난감하잖아요. 준 베이스 소스는 직업은 뭐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어디 살아요? 파트너들이 정보도 디테일하게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면 그런 미팅을 제가 하러 갔을 때 처음부터 끝 마무리까지 파트너들은 저한테 뭘 기대하냐면 스폰서님이 가시니까 뭐 하나도 성과를 내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잘 미팅을 끌어나가고 가야 되겠죠. 저는 1대1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나 스폰서들이 뭔가가 버튼만 누르면 다다다다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으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첫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말을 걸고 어떻게 내가 이 미팅을 끌고 나가야 될지를 커리큘럼을 짜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정말 실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구상을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상을 그리는 거에서는 비즈니스성과 정보 전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어색하지 않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들어줄 마음을 여는 것부터 다 들어있어요. 처음 만나서 들어가서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첫 만남에서 그 인상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게 채 30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소개해서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 소개해준 사람이 프로모션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모습에 제가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남부터 시작부터 그러면 마이너스로 출발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준비를 할 때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복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가시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호감적일 것 같으세요? 그냥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에 정말 집에서 막 뛰어나왔을 것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이왕이면 그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고 흥미가 생겨서 뭔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첫 1분 인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 가지고 결정하는데 자 저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인사를 할 때도 활짝 웃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니면 일찍 오셨네요.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어색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금 더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미팅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생기게끔 더 밝고 환하고 한 톤 높게 에너지 있는 목소리를 그 사람을 맞이하거나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먼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누가 사회를 보거나 강의를 하는데 저기 있잖아요. 그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루즈하고 다운되고 뭔가가 에너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누굴 만났는데 활짝 빵긋빵긋 웃으면서 목소리에 생기가 넘쳐요. 그러면 뭔가가 그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괜찮겠죠.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거나 할 때도 뭐 전 유머도 잘 섞기도 하고 아무튼 하는데 첫 인상 자체에 인사톤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미지가 각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 같은 것도 시간 약속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영업사원들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킨대요. 그게 처음 보여주시는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시기 전에는 그런 것들부터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누가 이게 소개를 해서 1대1 미팅을 하는 경우가 됐을 때 파트너들이 너무 에디파이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전 세계를 누비면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딱 만나는 순간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시작하는 순간 위축이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위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가면 나의 위치나 직위나 뭐 나의 상관과 상관없이 빨리 그 사람과 정말 그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자세도 겸손하고 말투 내는 것도 더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네 언니 만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처음 미팅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덮어놓고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만남이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어적이고 목적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사표현을 잘 안 해요. 특히나 상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상대가 원하는 거,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대화가 잘 되어야지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솔루션이나 대안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미팅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찾아야 돼요. 친근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동질감에 대한 거를 느끼면요,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돼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빗장을 걸어 잠근 거를 이렇게 스스로 스르르 여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엄마들을 만나면 애기는 몇 살이세요? 저는 애기 몇 살인데 하면서 애기 나이대 갖고 그런 걸 찾기도 해요. 우리 아이도 10살인데 8살 결혼 일찍 하셨군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닮았다거나 비슷한 요소를 자꾸 찾는 거예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대화나 주 미팅의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경제가 어렵고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이런 얘기도 나한테 할 수 있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공통점을 찾을 때는 내가 계속 질문만 하면 부담스럽죠. 처음 만난 사람 자꾸 질문만 해. 그럼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이뤄가는 거야. 근데 내 얘기를 할 때 비즈니스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평소에 있는 우리 강의 시작하거나 뭐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날씨 좋죠. 막 이런 공통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날씨나 뭐 오늘 교통 상황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애들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 사람과 내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조금 끌고 나가다가, 그러면서 상대가 나와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된 시점에 있어서 그때 상대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듣거나 공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같은 분위기나 같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똑같은 아줌마라는 컨셉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제 항상 상비에서 갖고 다니는 사진이 뭐냐면 저의 지금 현재의 애프터 모습이 아니라 비포에 정말 퍼질러져 있는 애엄마의 사진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나와 지금 그분이 다르지 않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항상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면서 키울 때 맨날 울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웠던 부분이나 내가 이 일을 만나게 됐던 원트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비즈니스 스토리 얘기하듯이 말고요, 그냥 사전에 그래도 요즘에 바쁘고 힘들고 맞벌이 하는 엄마들 다 힘들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일 시작했는데 하면서 그 전에 그 원트나 니즈 파악하는 내용들을 나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트 안에는요, 좋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나의 부끄러운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고, 나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했다는 절실함이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그 절실함이 그 사람과 나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사업을 안내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 사업 설명 중에서 와닿는 게 뭐냐면요, 내 얘기 같을 때. 그 사업 설명하는 사람이 현실 점검 해주는데 그 현실 점검 내용이 자녀 교육비가 나한테 항상 문제였는데 그게 내 얘기 같을 때 와닿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 설명을 강의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화하는 과정 안에서 친해지기 위해서 나의 솔직한 힘든 부분이나 원트를, 니즈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아, 이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근데 그 문제가 계속 이어졌을까? 아니면 계속 그런 문제를 갖고 있나? 하면서 속에 내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많이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이 보여줄 준비를 해요. 근데 내가 안 보여주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 치부 드러나는 거 쪽팔리고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게 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마인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 가지 보여주잖아요. 난 두 가지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두 가지 보여주면 난 네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내가 더 편해지고 집에 미팅하고 돌아가서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미팅하고 돌아갔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않은 생각? 저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요, 내가 뭐 솔루션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대안을 막 제시해주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잘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잘해줘요. 사람들은요, 언제 조금 위로를 받냐면요, 누군가 내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보다, 너 그래 나는 이렇잖아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적 위로감을 느껴요. 저희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시어머니가 어떻고 뭐 시댁이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싹 이따께 딱 얘기해줘요. 제 얘기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한 상황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더 뭐라고 그러죠?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동진감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걸 먼저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본인의 약점이나 본인이 그런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요, 돈은 벌어오긴 벌어오는데 자기 쓸 것만 벌어와요. 농담삼아 하기도 하고, 사는 거 자체가 힘들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랬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치부는 얘기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맞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해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이 열려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저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거 찾고 공감적인 거 찾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인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70%는 듣고 30%만 이야기하라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초반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미팅하는 것 중에서 처음, 중간, 끝 중에서 초반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서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걸 멈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뭔가 얘기가 진행되다가 정적이 흐르면 힘들죠. 힘든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만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오죠.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줘요.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면 눈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고개도 끄덕으로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정말 관심 있게 듣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내 상황에서 공감하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내 문제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 액션을 다 보여줘요. 대화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보내는 몸짓 하나 눈짓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호응을 잘해주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응을 잘해주면요,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은 많아도 자기 얘기해봤던 사람들 많지 않은 거예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막 이제 시댁 얘기 나오고 뭐 친정 얘기 나오고 남편 얘기 나오고 애들 얘기 나오고 자기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고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젊었을 때 너무 예쁘셨겠어요. 그 사람이 가질 그런 리즈 시절들을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갖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본인이 왕년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았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끔 자꾸 중간에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상대방은요 알아요. 대화를 잘하고 미팅을 잘하는 방법은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정말 진정성이 통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목적만 가지고 미팅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자꾸 그 페이스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원래 젊었을 땐 뭐 하셨어요? 지금도 예쁘신데 그때도 너무 예쁘셨을 것 같아. 저랑 나이도 비슷하신데 저는 그때 이런 거였는데 아마 그때는 뭘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미팅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힐링이 돼요.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 언제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속 깊이 얘기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미팅을 할 때 한 번 만날 생각을 가지고 미팅하지 않아요. 그 미팅을 끝나고 와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팅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아까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전체 그림인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가 진행될지는 몰라. 짧은 시간,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그 사람도 보고 나도 보여주고 비즈니스 비전까지 다 보여주고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은 원투부터 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선 목적이 하나만 뭐냐면, 첫 미팅에서는 대부분 정말 안 돼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약속만 잡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대화를 막 하다 보면요, 공감하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났는데 좀 편해지면요, 나이가 같다. 친구네. 야, 우리 힘들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거북하지 않은 범위 한도 내에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약간 말을 조금 편안하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옆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만약에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같이 이렇게 제가 어깨를 살짝 감아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 만났지만 그렇게 친화력 있게 좀 보여주고 나면 사람들이 더 가깝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게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따라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 고개도 끄덕거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인의 상황을 상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느꼈을 때는 정말 그게 내 옷에 맞는 건지, 내 몸뚱아리에 맞는 옷인지는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의 상황을 모두 알고 모두 공감하고 모두 호응하고 대화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제안하는 것들은요, 그 사람한테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신뢰가 생겨버려요. 이 과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듣는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 저는요,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매장 같은 데, 옷 매장 같은 데 가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옷을 고르잖아요? 옷을 고를 때 제가 자유롭게 고르면서, 옷 장사 힘드시죠? 제가 아는 분도 옷 장사 하는데 옷 장사가 다 좋은데 이게 막 이렇게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옷을 갖고 와서 막 진열하고 DP하고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옷 장사 하는데 내 친구도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게 까대기하고 진열하는 거 되게 힘들다는데, 그러면 본인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새벽 시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 해요. 그럼 피곤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군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걸 대화로 하도록 꺼내면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직업군들이 갖고 있는 니즈 파악을 미리 해놔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부동산 다니시는 분들이나, 얼마 전에는 제가 어린이집 원감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린이집 원감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힘든 부분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뭐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랑 뭐 해가지고 어린이집 문제가 되게 심각하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났을 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 나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쭉 들어요. 궁금한 것도 물어봐, 그 자리에서.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던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잡담이나 이런 대화 내용이요, 그 사람은 본인 얘기고 본인이 지금 가장 막 핫하게 걱정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열변을 토해요. 그러면 거기에 리얼한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미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그런 사람, 어린이집을 속해 있는 사람, 원감인 사람, 그런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또 원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할 때 요즘에 어린이집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또 똑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직업군들별로 만났을 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들의 직업의 패턴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방식을 물어봐요. 도대체 근데 보험은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품 카운셀러는 도대체 수당을 어떻게 받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수입을 받는 구조나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직업군들을 만나면 공감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가깝게 편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라도 내가 보거나 그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라도 찾아가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미팅을 할 때나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금 제가 5년 3개월 차 이 비즈니스를 살고 있는데 5년 3개월 동안에 영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미팅할 때요, 하루에 8개 한 적도 있어요. 미팅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미팅을 했어요. 새벽에는 다 문 닫아지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렇게 의자, 높은 의자, 이렇게 바텐더 의자 같은 데 앉아 여기 간이 테이블에서 미팅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8건 미팅해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그때는 공감도 몰라요, 소통도 몰라요, 상대방 니즈 파악도 모르고 뭐만 했냐면 이게 나한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그냥 만나면 쉬지도 않고 스타트부터 끝까지 그냥 나만 주장창 설명하고 오는 거야. 한 10분, 15분, 20분 나 혼자 떠들어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목적이 전달 목적만 있는 거야. 정보 전달. 진짜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을 목적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뚱맞게 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지금 내가 설명하기 스타트. 그렇게 하루에 8건 미팅하고 10건 미팅해도 안 돼. 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비전이고 정보고 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그 필요한 이유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쓰레기예요. 우리 전단지 집에 들어오잖아요. 평소에 전단지 받을 때는 어때요? 신문지 딸려는 쓰레기죠. 근데 내가 오늘 너무 밥하기 싫어. 그래갖고 뭘 먹을 걸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요리 나오는 책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때는 뭐예요? 정보지. 근데 나는 그걸 파악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계속 전달만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성사가 미팅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처음에는 왜 안 할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모를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 틈을 안 준 거예요. 나만 얘기하고 왔잖아. 그 사람이 왜 안 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할 틈도 안 주고 나 혼자 신나게 떠들고 어때? 괜찮지? 하자.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쇼부를 치려고 그래. 내가 막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왜 안 하지를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럼 내가 왜 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했지?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본인이 왜 사인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처음 순간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팅을 듣다 보면서 본인이 공감되거나 호응됐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이 일을 해볼만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내가 결정을 해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에 꽂혔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나한테 비전이었는지가 내한테 분명히 있어.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났더니, 그러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니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알았죠. 상대방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본인 니즈가 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했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니즈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 점검을 내 얘기로 하는 거야. 나의 메시지, 아이 메시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도 근데 속으로, 밖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거 예측하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같았을 때 전달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업을 하면서 또 뭘 알게 됐냐면, 사람들마다 똑같은 정보를 줘도, 똑같은 방법을 전달해도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향이 달라. 저같이 약간 덜렁거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막 사업적인 거 주장창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친밀감 있게 다가오면 제가 마음이 그냥 스르르 열려요. 외로웠던 사람들은요,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되게 좋아서 그냥 웰컴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 그 DISC에서 유형 파악하는 것처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형별로 내가 전달해야 할 방법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표출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과시하기 좋아한다는 사람은요, 미팅하는 동안에 내 니즈 같은 거 얘기할까 안 해요? 안 해요. 좋은 것만 알려주려고 하지 절대로 본인 니즈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도 정말 충분히 훌륭하신데, 정말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랑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게 하나 그냥 준비로. 그 사람은 당장 속에서는 간절해요. 뭔가가 원트나 아니면 변화가 간절하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냥 있는 척만 하고 잘난 척만 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 그렇잖아, 너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걔는 자존심 건드리면 야 치아라 이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충분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넌 지금도 훌륭하고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 상황 그대로 가고, 사업을 설명할 때도 이게 완전 비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는 거 하나 변화 주지 않으면서 내가 남은 추가적인 시간 써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네가 지금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새로운 거 도전도 한번 해보면 어때? 너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데 훨씬 잘할 것 같은데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해 주는 걸 언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격이 활발해서 외향적이어서 인정받으면요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하면서 잘한다 해서 잘하게 된 케이스예요. 주변에 파트너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뭐 해주셔야 되면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막 진짜 현실 경험을 디테일하게 막 해서 이 시대에서 막 정말 힘든 핍박한 상황을 막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약간 과시욕도 있지만 인정받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외로움도 잘 타요. 활발하고 하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외로움도 잘 탄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더 친밀감 있게 해주고 막 이렇게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스킨십까지 들어오면요 그냥 오픈마인드예요. 웰컴 돼요, 웰컴.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우호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 있죠. 남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남한테 해도 끼치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딱 우리 신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물건을 어디 가서 사왔는데 잘못 사면 밖으로 바꿔오지를 못해요. 그럼 꼭 나 시켜. 그리고 친구도 딱 만나는 사람만 만나. 한 4-5명이 절친이야. 완전 애인처럼. 좁고 깊은 스타일.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더 넓히기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해요. 막 사람을 만나고 뭐하고 하는 거 불편해.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사람한테 막 다가가고 막 스킨십 내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안 좋아해. 처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게 나쁘지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진입을 하면요, 그냥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이에요. 밀당을 잘해야 되는 스타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는 있냐면요, 사람에 대해서나 본인이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사업이든 나든 괜찮은 이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저건 어떻게 되는 일이지? 하면서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자극해서 그들이 먼저 찾거나 구하게 하지 않으면 밖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면 들어는 줘요. 동의도 안 해. 그냥 들어주기만 해. 이런 스타일.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그래서 아까처럼 본인이 불편한데 가서 물건도 못 바꿔오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진심을 밖에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요. 니주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숨은 속내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것도 똑같이 내 메시지로 그럴 거라는 걸 예측해서 쭉 풀어줘서 본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성취형인데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관계보다는 또 일중심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면 이제 막 탑 클래스를 달려야 되는 막 이렇게, 저도 약간 이런 성향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런 표출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밖에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지랖 떨고 좋아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과시욕이나 성취욕이 심한데,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저희 사업 현실 점검할 때 여러 가지 터치하잖아요. 여러 가지 터치하죠. 현재 경제 상황을 터치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상황도 터치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같이 잘 터치하는 게 이제 감정적인 터치 많이 하거든요. 어떤 터치? 예를 들면, 사람들은 현실 점검을 할 때, 딱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딱 점검해줘요. 월 얼마를 버는데, 생활비 얼마 들어가야 되고, 자녀 교육비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만 딱 해주거든요. 거기는 다 해, 누구나. 근데 저는, 어떤 설명까지 해주냐면, 현실 점검할 때, 그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상황 있죠. 최악의 상황. 살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자녀들에 대한, 엄마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만족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잖아요. 그 마음이 잘 키우는 데까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얘기를 드냐면요, 지금 아무리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50대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 딱 얘기를 해요. 내 아이 50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 노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가지고 감정적인 비유를 잘 해줘요. 내 아이 50대 때 내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아? 물어보면 한 70에서 80 정도 됐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나이 때에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만 피해가 되고 나한테만 내 생활만 힘들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금쪽 같고 정말 잘 되기 바라고 뭐가 있으면 내가 간쓸게 다 빼주라도 힘내고 싶어하는 그 자녀들이 내가 잘 안일하게 살아오고 잘 못 살아왔던 그 결과, 인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생활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내 아이들이 50대면 중년이죠. 그때 되면 내 아이들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들과 경쟁해야 돼. 그때 정년도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50대면 그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이런 거 많이 들어갈 타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예측하고 있는 그런 타임, 거기다가 본인들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타임에 내가 건강관리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안일하게 살아서 되는 대로 살아서 내가 능력이 없었을 때 내가 아프고 내가 경제력이 없는 것들이 내 자식한테 고드라지 짐이 된다. 내가 아파서 내 자식들이 가서 모실 수 있거나 옆에서 봉양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돼서 요양원을 가야 된다거나 다른 시설에 맡겨져야 된다고 하면 지금만 봐더라도 어떤 시선이 있어요. 자식인데 집에서 그냥 모시지, 이런 시선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근데 내가 관리 안 하고 내가 잘 못 살아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내 자식이 남들한테 불효자나 따가운 마음이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냐고. 이런 거의 어떤 호소냐면 감정적인 호소에 가까운 현실 점검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현실 점검들을 저는 하는데 이런 현실 점검은 성취형한테는 안 먹혀요. 이런 현실 점검은 아까처럼 표출형이라든지 아니면 우호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먹히지만 성취형한테는요, 뭐가 먹히냐면요, 실제로 이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익적인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금액이 나오고 너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목적의식을 갖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비즈니스 풀어줄 때도 추가 비즈니스 있죠. 이게 와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더 했을 때 더 얻어갈 수 있는 이익,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 내가 뭔가를 더 했을 때 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설명할 때 보여주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또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설명할 때 가지고 가시는 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툴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주기 힘들어요. 왜냐면 툴만 다 보여주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10분, 15분 걸려요. 툴만 보여주고 설명하는데도. 툴을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출형 같은 스타일. 사람만 좋으면요, 아, 그거 안 봐도 돼. 나 너 믿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분석형은요, 암만 사람이 좋아도, 암만 상황이 그래도 뭘 보냐면요, 데이터를 봐야 돼.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실해야지만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미리 준비가 돼서 만나야 돼요. 어떤 거?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딱 보고 났을 때, 아, 이런 사람 이런 거니까 미팅을 진행을 할 때도, 만남을 진행할 때도 이 사람은 분석형인데 왜 본인하고 상관없는 내 감정적인 호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얘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아.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미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이 생기고 본인 확신을 또 본인이 가서 또 확인을 해요. 절대 믿지 않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확신 생기시는 자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보라까지 말을 해줘야 돼요. 자신 있게 내가. 그럼 가서 확인해보겠죠. 확인하시는 데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 같은 걸 제시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똑같은 가격이 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5만 원이고 똑같은 5만 원이야. 근데 얘는 비타민C가 100 들어있고 얘는 500 들어있어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이익인지 계산이 되죠. 그리고 성분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확인하는 게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요. 수치나 도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미팅이 좀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결정하지 않아요. 미팅을 하실 때 단번에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아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꾸 그 사람이 선택하거나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꾸 내가 선택 권한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더 신뢰를 가져요, 나한테. 내가 막 끌어오려고 하지 않고. 미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그 사람들과 관계도 쌓고 얘기도 하고 성향 파악도 했어요. 그래서 성향 파악에 맞게 현실 점검도 해주고 주변 얘기도 해주고 관계 같은 거 다 만들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결론은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되죠.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내가 본 것만큼은 상대가 볼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미팅을 막 하다 보면 나도 산으로 가고 그 사람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목적이 뭔지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마무리는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성향을 파악한다고 했죠. 그럼 그 성향에 맞게 내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할 때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성향에 맞춰서 예시했던 것들 빌미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님의 아니면 너의 모든 상황을 듣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없으면 네가 그 대안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를 생각하게 있는 건지 한 번 더 물어봐줘요. 특히나 이거는 성향 파악하고 회사 비즈니스 제시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처한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나는 방법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벌어오는 것 같고 맨날 마이너스야. 그러면 너는 맨날 이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도 일을 해봐야 되지 않아? 일해보는 건 어때? 할 데가 없어.
찾아는 봤어? 찾아봤지. 요즘에 일하는 거 많던데, 야, 막말로 나가서 식당 알바를 해도 돈이 얼만데, 그냥 있지 말고는 그거 계속 돈 없다고 얘기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어떤 문제나 현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유산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액션이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 인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런 걸 한 다음에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나 본인이 안 되는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요. 다시 나한테. 그러면 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네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때 나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고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내가 선택한 게 사실은 이거였어. 나도 너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잖아. 똑같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상황이었던 것들을 다시 인식을 시켜줘요. 그런데 나는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도구나 툴이 이거였다는 거. 그리고 그 도구를 나도 썼지만 너도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도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사지, 오지, 선다형 중에 그 중에 이거 하나도 더 생각해 보라는 거. 나한테는 솔루션이었지만 너한테 솔루션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지만 나한테 그렇게 됐던 그런 장점이라는 것들을 얘기해줘서 너한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줄 때는 나의 이야기도 물론 중요한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이거 내 경험이 없으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반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들만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났던. 제가 요즘에 보상 플랜 풀 때도 그렇고 뭘 가장 많이 설명을 하냐면요. 저는 까놓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자, 유산화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다단계 피라미드. 그쵸? 두 번째,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닌지. 세 번째, 사람 장사하거나 사람 이용하는 일 아닌지. 사람 잃는 일 아닌지. 네 번째 뭐예요? 윗사람만 돈 벌어주는 일 아닌지.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고 주저주저 하는 그 이유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거를요, 제 입으로 오픈해요. 혹시 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쭉 항목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을 1, 2, 3, 4, 5, 6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면 내가 했겠냐? 너 만약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하겠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을 다 얘기했어. 빼도 박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까지 다 설명을 했어. 이거 아니면 하겠냐? 그럼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해주냐? 보상 플랜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보상 플랜에서 설명하면서 하나씩 지워나가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 지워져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나 이런 걸 안내할 때 제 3의 자료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3자의 케이스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는 특별하니까 너는 성격이 좋으니까 너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것도 예시를 다각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잊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깨워줘요. 또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객님 보시기에 이런 장사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장사도 안 해봤고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도 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 매일 고객님이 만나시는 사람들과 잘 응대하고 호흡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게를 유지하시는 거고 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는 학교 다닐 때도 리더십도 있고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던 그 사람만의 특별한 존재나 자신감과 가능성을 내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쭉 들었을 때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면 내가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뭔가 찾기도 해서 해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거나 어떤 걸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있잖아요. 응? 그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상황이란 것들, 이 모든 상황이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 화법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속감과 가까운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요, 저를 볼 때도 그렇고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코어 1과 코어 2도 구분 못하는 이런 결점을 자주 드러내요. 저희 파트너들이 저랑 한 2-3시간만 있으면 야, 이 일은 누구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저희 신랑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대단한 게 아니고 유선아가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 질질 새요. 어디 다니는 곳마다 사고를 쳐갖고요, 흔적을 남겨놓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걸 내가 안내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미팅은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편안함과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람이 느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조금은 더 많은 저의 결점, 그리고 조금은 제가 경험이 없었던 저의 상황, 그리고 조금은 더 바뀌지 않았던 저의 비포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일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알려드려요.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를 보고 나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랬다가도 저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 상태보다는 난데 하는 생각이 줄만한 사진을 제가 보여줘요. 지금 본인의 현재 상황이 저의 비포 사진보다 난 상황을 느끼게끔 해줘요. 그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으면 난 더 바뀌겠네? 이런 그런 거를 좀 알려줘요. 그리고 나도 다르지 않았었다는 거. 저도 두려웠고요. 저도 힘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거 몰라서요, 진짜 될까 맨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한 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쓸 거, 막말로 아침에 머리 감고 나올 때 남 돈 벌어주겠다고 머리 감고 나오진 않았잖아. 이런 표현 있죠. 어차피 내가 쓸 거 좋은 거 쓰면서 브랜드 바꿔서 쓴 거밖에 없는데, 그게 나한테 내 삶의 변화에 뭔가 모멘텀이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까짓거 취미 활동도 하는데, 취미 생활 할 때도 돈 들어가는데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한번 재미나게, 이게 특별하게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 할 때 어차피 다 풀어주거든요. 손해나는 거 아니라는 거 2년 3년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죠. 뭘 알아요? 어차피 이거 먹는 것만 가지고 손해는 없다는 거, 뭐만 하면 된다는 거, 나만 마음 먹고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알게 돼버려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저희가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건 덮어놓고 막 내가 알고 있는 걸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 상황을 알게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게끔 해주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났을 때 그 인지가 된 상태에서 또 똑같이 유지하면 똑같이 살아요. 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거. 그럼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방법이 없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 그 방법이 없을 때 유산화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비즈니스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대화를 할 때 제가 막 뭐 이렇게 먼저 경험해봤다고 막 이렇게 잘난 척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줄 때도 항상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내 메시지,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내 이야기를 쭉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비난받거나 평가받거나 질책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변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상황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힘들어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쟤는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네가 뭔데? 이런 생각 들고, 반감 생기고, 네가 내 인생에 왜 관여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고. 진짜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내가 전달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결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세상에는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약속 잡을 때도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정해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저는 마무리할 때 자주 쓰는 멘트가 뭔지 알아요? 어쨌든 설명을 하는 거는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마무리 느낌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이해는 됐어. 근데 마음에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결정을 내가 종집을 시켜주는 멘트가 있어요. 뭐라냐면, 카드로 할래? 현금으로 할래?
선택을 하는 거 방법은 뭐만 있어요? 하는 거야. 하는 건데 방법적으로 카드로 할래, 현금으로 할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한 선택이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럼 카드로 할래.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소비자로 할래, 사업자로 할래. 사업자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일반 소비만 할래, 현명하게 적립받고 소비하는 거 할래, 이렇게 해요. 사업이라는 얘기하면 거부감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을 처음에 크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처음에 크게 비전은 잘 안 보여줘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간대기가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주부들 많죠? 애엄마들 많죠? 자, 여기 앞에 아름다운 우리 리더님, 저기 성함이? 윤지순 리더님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이 있으세요 혹시? 네. 아이 있고 결혼하고 지금 직장 따로 다니시는 거 없죠?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막상 뭘 시작했는데 1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1억 천을 번다고 얘기하면 심장이 뛰던가요? 의심이 나던가요? 의심이 나요. 저는 소소하게 4만 원 벌고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어서 애들 과장값하고 학습지값하고 그다음 부식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주 위주로 풀어요. 그러면 일단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내가 열심히 마케팅해서 비유할 때 항상 어떤 표현 써주냐면요. 우리 마트에 가면 캐시백 적립카드 하나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 마트에 자주 가는 적립카드가 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 적립카드가 없어. 그럼 내 카드 들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 한 번 없어요? 나만 이래요? 나만 촌스러운 거야? 그런 거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런 표현 해주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죠. 우리는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줘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언어 말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를 써줘야 돼요. 평범한 아줌마들 이해하고 평범한 아줌마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썼을 때 그들이 이해가 돼서 한 번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이 일을 이해하거나 이 일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비전도 느끼기도 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설득을 할 때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불도처럼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클로징 하는 거 물론 좋아요. 저 처음에 그거 되게 잘했어요.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그렇게 만나던 사람들이 저를 안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막 만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쭉 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까지 다 했어요. 순식간에 나타나서 1시간 설명을 하고 100만 원을 끊고 왔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뭘 사라니까 샀어. 그 다음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 뭘 사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안 받을 수 있겠죠. 상대가 이해하는 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그 성향이 다 틀린 것만큼의 이해되거나 수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에 내 페이스에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금전적인 거 다 틀리잖아요. 내가 당장 애들 정말 기저귀값도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비전이니까 100만 원짜리를 원비씨를 한 번에 긁어야 적립금을 받고 이런 얘기 하면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2만 원만 가지고 네가 기저귀값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응? 그 사람에 맞는 수준과 상황과 성향에 맞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속도가 좀 더디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 할 수만 있게끔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거고요. 항상 마무리 멘트를 하거나 항상 그 사람한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리더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사업 설명하고 상처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상처받으셨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요. 본인 의도는 뭐였나요? 저희 마음, 저도 근데 똑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상처받는데요. 근데 그 의도가 진짜 나를 위했던 건지 상대를 위했던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나를 위한 게 더 많았었어요. 상대를 위했다고 하면 내가 시간도 더 줬어야 되는 거고 상대를 위하는 거라면 상대방이 왜 무조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동의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유 선택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에 항목만 하나 더해줄 뿐이지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유 선택 의지를 본인이 부렸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자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내 페이스로 내 의견으로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내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저는 그래서 거절받아서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상처는 안 받았는데 사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상처받았지. 근데 이렇게 깨닫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그리고 보는 비전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게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힘이 다운되는 이유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누가 와서 막 나한테 푸시하면 사기 싫으면 안 살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권은 항상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근데 우리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하기 좋은, 선택해야 되는 이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산하는 제품을 고를 때도 시장에 있는 어떤 제품보다 좋은 거, 시장에 있는 어떤 제품 고르고 골라도 이거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인지시켜주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도 성분을 비교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뭘 알았냐면 그냥 남 좋은 거 먹는,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걸 고를 수 있는 방법이나 안목이 생겼죠. 성분을 비교해보는 순간부터. 그러고 나면요 가서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르고 골라도 이거보다 좋은 제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런 안목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 알려드릴게요. 일하면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좋은 모습들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위화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비전이나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고 좋은 차를 끌고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이미 이루고 있고 이미 혜택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게 과시가 된다거나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해줘버리면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너무 자기 잘난 맛과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만 막 과시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래, 니 잘났다. 그쵸?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시하지 마시고요. 나도 이런 걸 못 누리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 누려가는 혜택이 있더라. 난 이런 혜택이 있어 좋다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누려가는 모든 혜택들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다른 회사를 만나거나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논쟁하거나 비방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를 그런 데 써버리시면요, 서로 호흡하거나 친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특히나 상대를 비방하는 사람 있죠. 자, 아메이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도 되죠? 자, A사를 먹고 있는 분한테 A사는 너무 안 좋고 U사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냐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봐요. 타 회사를 꼭 까야지만이 이 영업이 되는 건가? 항상 아메이 제품도 너무 좋아요. 괜찮은 제품이고 괜찮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있는 거고 안 드신 것보다 드시고 있는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 먼저. 그 다음에 그런데 같은 동일한 돈을 쓴다고 하면 성분 대비 가치나 효능 대비 이런 것들 선택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높기 때문에 많이 브랜드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상대 거 안 까도 비방하지 않아도 동의를 구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업 하시거나 뭔가 하실 때 강압하거나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을 못 만나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한 번 물건 팔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요. 등록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교육되고 뭔가를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어떤 성과를 같이 만들어내야 하는 일인데 강압적이고 부담스러우면요.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겠어요? 항상 내가 아닌 정말 상대방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남이 굳이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꼭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가슴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어디 옷가게를 들어가도 그 옷가게에 있는 그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게 꼭 유산화가 아니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내 목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상황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달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대리운전 기사분도
가면서 밤에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낮엔 뭐 하세요? 쭉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유선한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쭉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함 한 장 드리면서 혹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걸 하시면서 뭔가가 추가적인 거나 어떤 돌파구나 내가 좀 힘들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으실 때 혹시 제가 도움될 수 있으니까 이 명함 꼭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마음으로 그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명함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보냈던 그 시간 안에 그 짧은 차를 운전했던 그 30분 시간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음을 힐링받고 누군가 자기 가슴을 두드려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주변에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고 있었대요. 그때 이 사람을 만나봐.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사업을 시작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실 때 사람을 잃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이 일은요. 사람을 얻어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들은요. 회사나 제품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건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연과 그 관계가 이어지게끔 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소통하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